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삼성전자 매출 이야기하면 참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요? 낸드야, 낸드. 낸드.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이쪽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DDR4, DDR5는 소위 말해서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데 네. 가격의 우위가 생겨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반면 네. 낸드와 파운드리는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쪽은. 그렇죠. 낸드는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좀 좋아지는 게 맞다. 그래서 작년도 한 3분기 이후부터는 낸드도 풀 부킹이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생산성 여전히 정해져 있다. 그런데 얘네의 단가가 올라가게 해준 결국에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 측에서 소위 키밸류라고 해가지고요, 저장 가능한 정보. 그러니까 저장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휘발성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의 수요가 얘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유리하냐. 특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론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은 그러니까 DRAM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가지 회사와 중국이 뭐 4, 3, 2, 1 정도 갖고 있는데, 낸드는 삼성전자가 한 30, 하이닉스가 보통 20 아래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기 중국 대련에 저기 솔리다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현재 솔리다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풀부킹이 많이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조금,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솔리다임이 낸드를 만드는 스위치가 달라요. 근데 그게 현재의 그 고용량의 데이터 센터용의 ESSD, 그러니까 낸드를 포함한 ESSD에 잘 팔립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대비 4분기 때 하이닉스의 낸드 쪽에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요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저장 때문에 실제로 저장하는 게 ESSD라고 하는 쪽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이번에 CES 때 젠스랑 얘기했던 반도체 중에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키밸류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추론용에 쓰일 때 고객들은 정보를 저장하는 게 좋고 오류가 별로 안 나. 그게 전력 소모에 좋아. 그래서 저장 가능한 메모리 같은 것들, 뭐 DPU 연결되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제로 저장 공간에 ESSD 같은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올해 말 정도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뭐 HBF 같은 거 시제품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낸드 플래시 쌓은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걔네들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는 GPU 바로 옆에 붙은 게 HBF 같은 겁니다.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은 얘네는 전력 소모가 덜 되니까요. 좀 멀리 있는 게 ESSD인 거죠. 그래서 계속 거리를 좁힐수록에 전력 소모가 덜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에 그래야 오류도 없고 소비가 덜 되니까,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덜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래 전망 발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올해 2026년 전체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200조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단순 산술 계산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볼 건 그러면 지금의 가격이 선반영이 된 가격이냐. 네. 아니면 또 디램의 이 제품 가격이 1분기에도 올랐는데 2분기에도 뭐 최소 40% 이상 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 수요 공급 단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올해는 거의 다 팔려, 내년까지 거의 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성으로 봤었을 때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가격 올릴 수가 있느냐? 충분히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이 3개사라고 할 수 있는 데를 대응할 수 있는 데는 절대 없고요. 그럼 두 번째, 퀀터티가 늘어날 수 있는 데 있느냐? 현재 없습니다. 웨이퍼 생산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오늘 라인을 지어도 2년 뒤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P5를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소위 그 돌광무서라고 막 그 시멘트를 부으면서 막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웨이퍼가 생산되는 시점은 내년 말입니다. 아,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P4, P5 공장 짓는다는데 네. 거기서 그럼 도대체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아직도 멀었네요. 네. 이게 실제 현재 그러니까 무조건 2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공사 시작했어 2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뭐 하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다 들어와서 설계하고 돌감막 붓고요. 뭐 한라공주 들어와서 해가지고 라인이랑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1년 걸려요. 그 다음에 라인을 셋업한다고 얘기해서 설비들이 들어오고 장치가 들어오고 배관이 깔리고 이런 게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가 실제 설비가 딱 안착됐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리 빨라야 웨이퍼를 만들면 3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 패키지하게 되면 한두 달 해가지고요. 그래서 풀리 해도 2년이 그냥 걸려버린다는 거죠. 아, 그냥 제품 샘플 초도 만들고 뭐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원패스라고 하는 거는 장비가 깔린 다음에, 근데 깔리는 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장비 한 대가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가 딱 들어와요. 그럼 그게 장비가 딱 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실제 깔려서 웨이퍼가 들어가는 게 아무리 빨라야 4개월이 걸립니다. 엄청 어려운. 예, 그러면 이제 딱 생각 되시겠죠. 이제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봤을 때는 초기에는 뭐 그 물산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매출만 올라가고 있겠네. 그 다음에는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배관하는 회사들이 막 있어요. 좀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도 되겠네. 그러면서 그 중간 1년 전이었을 때는 이미 삼성전자가 장비회사한테 얘기해서, 왜냐면 장비사들이 장비 생산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정도 전에 뭔가 매출이 발생이 되겠네. 소위 PO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라인 셋업하기 6개월 정도 전부터 장비사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중간에 배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턴온하기 한 2달 정도 전에 소재가 막 들어가겠죠. 소재는 빨리 들어가고 어차피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년 정도는 무조건 걸린다. 요게 있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급하게 지금 하는 게 뭐냐?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 P5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용인 1단지가 내년에 비슷한 시기에 웨이퍼가 생산 가능합니다. 그것도 3달 당긴 거예요. 원래 5월 달에 공사 끝내서 웨이퍼 들어가면 되는 걸 2월로 당겼는데, 그러고 해도 또 9개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내년 말인 거고, 마이크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생산은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뒤에요. 근데 그럼 급하게 뭐가 나오냐? 올해 말 정도 때 HBM 같은 패키지 쪽의 라인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한 10월 달부터 웨이퍼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HBM용의 고부가가치 반도체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뭐의 단점이냐? HBM용의 D램을 쓰다 보니까 단품 대림이 또 양이 줄어들겠죠. 없죠. 그럼 이제 계속 그게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올해는 결코 단품 늘어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양도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권사에서 뭐 40%더 늘어간다고 하고, 뭐 겨울에 더, 그러니까 뭐 4분기 더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만약에 삼성에서,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은 삼성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양이 생산량이 보통 40% 이상 잡았죠. 전체 반도체 메모리에서. 거기에서 HBM이 적었잖아요. 근데 삼성이 HBM 늘리면, HBM 늘린 것 때문에 물론 수율도 좀 낮긴 하지만 단품에 대해서 쇼트가 재고가 더 발생하죠. 그렇죠. 더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1분기 때 집 이익이 좋은 것들 놀랐던 거는, 원래 그냥 거의 재고로 떨궈야 될 DDR4 같은 게 그냥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소위 이제 재고 처리할게 했던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판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산 비용이 빵이니까 그것도 막 들어간 것도 있죠. 하여튼 그런 거에서 돼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 HBM이 늘어나는 하반기 때에 하게 되면 결국에 단품도 실제로 쇼티지가 나고 HBM 쪽도 고부가치 나오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증권가에서도 그걸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건 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DDR4, DDR5에서 이제 그 하위단 DDR3, DDR2까지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뭐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어.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크게 뭐 영향은 없는 거예요? 크게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DDR4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중국의 시안이나 저기 하이닉스는 충칭이죠. 거기서 이제 닫아가는 메모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얘기 드린 대로 재고를 떨궈야 되고 버릴 거 했던 메모리를 다 팔아버린 거고, 그거는 이제 중국 쪽에 좀 유리한 측면인데, DDR4는 아직까지는 그 소비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쪽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은 B2C 시장보다 B2B 서버 쪽에 워낙에 세기 때문에 큰 이유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쪽에 좀 도움 될 텐데, 이미 중국 쪽에 도움 된다고 우리한테 위험한 건 아니다. 왜냐면 이미 우린 다 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분의 중국의 이익이 좀 될 수 있겠다. 작은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쭉 뭐 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참 하다 보면 버블 논란, 고점 논란, 여기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 참 이게 있을만 하면 나오고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하면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막 한 번에 몰아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엔 그 버블 논란의 핵심, 본질,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버블 논란은
근데 특히 메모리 쪽의 버블 논란은 이렇게 사이클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AI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메모리의 사이클 논란은 지금 특히 AI 서버용으로 들어가주는 B2B 산업에서는 더 이상 메모리가 사이클이 아니라고 하는 게 현재 업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HBM4가 중요해진 이유가 이 루빈 칩에 나오는데 루빈이 현재 칩 하나 속도를 22테라바이트라고 하는 22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왜 가능하냐면 HBM이 8개가 들어갔는데 8개가 보통 3 이하 정도 한 2.8 정도를 만들어줘야 얘네가 22가 만족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GPU는 하나의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친다면 연료가 메모리가 돼버린 거예요. 메모리가 느려지거나 성능이 안 좋으면 22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스펙이 좋아도 여기에 연료를 좀 부어줘야 되는데 그 연료가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버린 거죠. 기존의 CPU보다 GPU가 보통 10배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메모리가 예전엔 단품이었다가 이 GPU라는 AI용 반도체 성능에 제일 중요해져 버린 바틀렉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GPU를 만들려고 치면은 물론 저기 TSMC의 코어스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긴 한데 결국에 이 전체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기술의 핵심이 돼버린 걸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 GPU가 만들어지는 거랑 TSMC가 리니어가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이게 GPU가 성장하게 되면 HBM이 같이 성장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더 이상 사이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AI 사이클이 이제 메모리가 사이클이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수주형인 것 같다, 맞춤형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그럼 AI가 버블이냐? 이 얘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의 언론들 저도 자주 보거든요. 맞아요. 결국에 그런 논란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자본 여력이 여전히 많이 있고 물론 조금 회사채 쓰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것 좀 썼다가도 구글도 거의 뭐 몇 배의 펀딩이 있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 AI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LLM을 쓰고 있는 탑5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미나이부터 이런 회사들이 투자 여력이 줄거나 아니면 누군가 떨어져 나가거나 근데 이때가 오기 전까지는 버블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도 서브 콘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미 메모리 풀붓기 되는데 6배 좋아진다고 안 살 거냔 말이죠. 그럼 내가 더 살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뇌의 용량을 넓히는데 AI로 넓히는데 누가 하나 다 메모리 다 살려고 난리인데 더 붙이면 더 좋아지는데 거기서 누가 하나 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버블론은 아직도 없고 특히 뭐 다양한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기 우리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가 팹 짓겠다고 자기가 했던 이유가 뭡니까? 2030년까지 메모리 부족해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안 되더라. 그거를 이제 못 받으니까 예. 테슬라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 논란은 특히 메모리는 사이클을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AI 버블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7세대 HBM4E 코어 예. 이게 이제 기술 수준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이건 대표님이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이 네. 이 정도로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려면 네. 어떤 예시가 가장 적절해 보이세요? 일단은 얘기했던 그 물동량으로 보시게 된다면 HBM3E가 9TB라고 보시면 되고 9, HBM4가 22 정도 되고요. HBM4E가 들어가주는 그러니까 전체 그때 GPU 성능입니다. 그게 40TB 잡습니다. 그러니까 베라루빈의 현재 HBM4보다 그러니까 HBM4 들어가는 베라루빈보다 2배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배가 좋아지려면 또 HBM이 뭔가 되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2개의 HBM 있는데 이걸 쌓을 게 원래 단품 하나가 12개 쌓였던 게 12단인데 16단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크게 두 방향이죠.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기존의 이 높이가 낮아야 제품들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좋아하죠. 그래서 이 16단을 쌓으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소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썼던 뭐 MRMUF, TCNCF 같은 기존의 패키지 공정 방식을 쌓을 거면 이게 스펙을 넘어가네? 라고 나온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스펙을 올리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기존에 쌓는 방식에 대한 기술력이 하나가 있고
이것을 달리해서 아주 얇게 만들어서 원래는 붙이면서 눌렀던 방식이 아니라 갈아가지고 덧 방식으로 하는 그게 이제 소위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입니다. 이거가 이제 특히 작년에 여기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기술 현실적이 않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뭔가 샘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특히 이 HM4E 같은 7세대가 내년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장 큰 각주점이 될 것이다. 이 기술을 혹시라도 먼저 개발하는 쪽이 있으면 엄청난 우위를 가져가게 돼 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HM4 같은 거나 3E가 지금 풀 부킹된 이 상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오버 스펙을 해서 투자를 한 느낌이고요. 하이닉스는 공고히 지키는 느낌에 가까운 내년에가 실제 진검승부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기술력 이거를 누군가 개발한다면 혹은 기존 기술력이라도 뭔가 성능이 좋게 되는 걸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 패키지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방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식 두 가지가 현재 핵심 키가 될 것 같다. 물론 요거는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원품을 쌓는 거 보자면 그 아래가 뭐냐면 요새 이슈가 많이 되는 로직 다이 이슈입니다. 베이스 다이? 네, 베이스 다이죠.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가 왜냐하면 HBM3E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히 안 필요했는데 왜 안 필요하냐? HBM3는 회선 개수라고 하는 핀 개수가 1024개인데 지금 딱 2배 됐거든요. 4에서 그게 2048개인데 이때부터는 얘네 순서를 정해줘야 원활해집니다. 네, 고스톱 톨게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요거 해주는 게 버퍼 다이, 로직 다이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내부 칩으로 4나노짜리 만들고 지금 TSMC를 꼭 있어야 되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로는 12나노짜리 만드는데 얘네가 같은 회사 만약이더라도 속도 차이가 보통 2배 판 나거든요. 그럼 얘네가 지정해주는 속도가 늦어져요. 그 어쨌든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직 다이의 기술력이 중요하다. 네, 이 두 가지. 그래서 현재는 단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패키지 해주는 기술의 변경 이게 혹시 어떤 쪽이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하게 되면 거의 게임 셋입니다.